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저 장면 진짜였던 걸까? 스크린 속 배우들의 사랑, 분노, 슬픔, 그 모든 감정과 행동이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우리는 종종 연기와 현실의 경계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장면, 한 시선, 한 숨소리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때로는 의혹까지 불러온 리얼하다 못해 실제 아니냐는 이야기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영화 속 감정은 때때로 사실처럼 보여야 하기에 그만큼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장면일수록 감독은 배우의 몰입과 동시에 관객의 오해를 막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영화에서는 노출 장면이나 배드신을 촬영할 때 민감한 부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안전장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가 배우의 감정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몰입해 연기하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배우들은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2001년 개봉한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안에서 이병헌 씨와 고 이은주 씨가 한 장면을 촬영하던 중 이병헌 씨는 말합니다. 테이핑이 연기 몰입을 방해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떤 방어막도 없이 감정과 몸짓을 드러내며 연기에 임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그는 이병헌이 아닌 한 남자 인으로 살아있었고 고 이은주는 그 감정 속에서 조용히 함께 울었습니다. 관객들은 그 장면을 보고 진짜였던 거 아닐까? 의심을 품었지만 사실 그건 두 사람의 깊은 연기력과 집중에서 비롯된 착각이었습니다. 왜 배우들은 그토록 진짜처럼 보이려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심이 아니면 관객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깊이도 움직임의 강도도 모두 그 장면 하나를 위해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 같은 연기가 때로는 오해를 부르고 사생활과 이미지까지 위협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성 배우들에게 그 피해는 더 깊고 오래갑니다. 1990년대 후반 이지연 씨는 영화 미인으로 데뷔했습니다. 화려한 외모, 완벽한 뒤태와 몸매는 그녀를 당대 섹시 스타로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는 내용도 약했고 연기도 아직은 미숙했습니다. 제작사는 내용보다 외모에만 집중해 광고를 쏟아냈고 심지어 실제 연인 아니냐는 소문까지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관객은 결국 내용보다 노출만을 기억했고 이지연 씨는 연기자가 아닌 몸매로 기억되는 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우의 진심보다 노출과 자극을 앞세운 영화사들, 그들은 감정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의 신체를 팔았습니다. 실제 연인처럼 연기해라. 이 장면은 소문이 퍼지게 해라. 이런 지시에 배우들은 침묵해야 했고 관객들은 착각했고 결국 작품은 사라지고 소문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영화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에 출연했던 배우 고이은 씨 이야기입니다. 도회적인 이미지와 세련된 분위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녀는 이 영화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목은 영화 때문이 아니라 국제영화제에서 입은 파격적인 드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이 드레스 하나로 수많은 기사와 논란이 쏟아졌고 스티브 잡스의 사망 뉴스조차 그 기사에 묻혔습니다. 그녀가 영화에서 보여준 연기보다 노출이 더 많이 회자된다는 사실, 이은 씨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은 1억 원의 저예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작사는 내용보다 노출에 집중했고 이은 씨는 철저히 상업적으로 소비되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60대, 이은 씨는 그 상대요. 이 설정부터가 이미 자극을 의도한 장치였고 소문을 바이럴로 만들려는 의도도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배우는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은 씨는 2020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영화로 받은 상처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그 작품을 찍으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비판 속에 서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배우로 기억되기보단 논란으로 남았다는 점,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2002년 개봉한 영화 마법의 성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했던 문제작으로 남았습니다. 조류를 앓고 있는 남성 주인공이 여성 멘토와의 수련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이야기, 소재부터 민감했고 표현도 거침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강혜원 씨가 있었습니다. 강혜원 씨가 출연한 정사 장면 중 한 장면, 그녀가 남자 주인공의 어깨에 다리를 올리는 자세는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말했습니다. 저건 실제 아니었어? 저 정도면 테이핑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후 강혜원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 작품에 출연한 걸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해운대, 하이킥 등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마법의 성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였던 구본승 씨는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제작사는 당시 홍보를 위해 연기 중 테이프가 떨어졌다는 사실까지 내세우며 의도적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논란은 작품을 삼켜버렸고 배우는 도구처럼 소모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중국 배우 탕웨이입니다. 그녀를 세계적인 배우로 만든 작품 새끼, 홍콩의 친일파를 암살하기 위한 위장 접근 속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사랑 이야기. 탕웨이 씨는 감정을 깊게 끌어올렸고 그 결과로 완성된 배드신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관객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탕웨이 씨가 자연스러운 겨드랑이 털을 드러낸 장면. 이는 리얼리티를 위한 결정이었고 감독 앙리는 그것을 감정선의 정점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문은 양조위의 민감한 부위가 노출된 장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였던 거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했고 이후 두 배우는 직접 나서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앙리 감독은 현실에 가장 가까운 영화를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영화 헐크를 만들던 당시 왜 헐크는 바지가 찢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정도로 디테일을 중시했습니다. 그런 감독이 만든 새끼 역시 그 장면들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리얼리즘이 배우들의 인간적인 경계를 넘었을 때 생기는 후폭풍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화 거짓말의 김태현 씨입니다. 이 작품은 성인 남성과 여고생의 사랑을 그린 파격적인 소재의 영화로 장정일 작가의 원작 소설 역시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영화 속 카메라 기법은 오래된 비디오를 보는 듯한 화질, 서툰 연기, 그리고 과도한 노출과 소품 사용으로 관객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철사줄, 회초리, 대걸레 자루, 이 모든 것들이 등장하며 관객들은 진짜가 아니냐는 의심을 했습니다. 특히 무삭제 버전에서는 남녀 배우의 민감한 부위가 거의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 김태현 씨와 상대 배우 이상현 씨는 실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촬영 중 고백했다.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생활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김태현 씨는 이후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췄고 2007년 불교 방송 출연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쯤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연기를 진짜처럼 보여야 한다면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을까? 배우가 감정을 표현할 때 관객은 감동해야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작사는 관객의 호기심과 입소문을 원했고 배우들은 그 도구가 되었죠. 그건 연기가 아니라 소비였고 착취였습니다. 사랑을 연기하면서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감정을 끌어올리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 그건 배우에게 큰 용기와 책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홀로 짊어지게 해선 안 됩니다.
배우는 작품 속 역할을 맡은 것이지 관객의 의심과 조롱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우리가 가볍게 넘겼던 장면 뒤에는 그보다 무거운 삶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신다면 그 배우들은 조금 덜 외롭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